자, 여러분, 우리 한글 맞춤법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띄어쓰기 한번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쉼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도 문장을 쓰면 이렇게 쭉 붙여 쓰게 되면은 의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띄어쓰기는 독서 능률을 보다 원활하게 의미 해석을 가능케 해서 독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연결된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띄어쓰기 문화권, 다음에 붙여쓰기 문화권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 한글과 영어는 알파벳은 띄어쓰기 문화권, 또 한자와 가나는 일본의 가나 있죠? 네, 붙여쓰기 문화권 이렇게 대별됩니다. 어쨌든 우리 국어인 한글은 지금 어떻습니까? 띄어쓰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띄어쓰기 규정도 지금 10개 항에 거쳐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총칙에 2항이 있었어요.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연결한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시험에도 많이 빈출하는 편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맞춥니다. 자,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41항 가겠습니다. 조세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가 2항에서 이러기를 단어별로 띄어쓰는데 조세는 국어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자립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꽃이, 꽃마저, 꽃밖에, 밖에 주의하셔야 돼요. 밖에 밑줄. 꽃에서부터, 에서부터 같이, 에서와 부터가 두 개의 조세가 붙더라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뒤에 축해서 꽃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래 그러죠. 꽃입니다는 이다의 높임 형태입니다. 처럼, 꽃처럼 할 때 처럼은 보조사, 보조사도 조사예요. 자, 밑에 우리 설명지 볼까요? 둘째 줄,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서서 주로 조사는 격조사 같은 경우에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법이죠. 조사는 일단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 예문에 2개 이상이라도 붙여쓴다는 얘기가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서기는커녕 거기 넌커녕 밑줄 좀 치세요. 이 넌커녕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는도 보조사요. 커녕도 보조사입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명사 상당형 들어가기가 오고 는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니까 는 커녕은 모두 앞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옵니다, 그려 같은 것 알았다라고 할 때라고는 우리 인용의 부사격 조사죠. 인용을 표현할 때도 그 사이에 문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붙였습니다. 자, 연결이 됐나요? 밖에 같은 경우에 설명지 1번에 얘기하고 있죠. 1번, 2번. 밖에 볼까요? 조사를 쓰일 경우는 뒤에 반드시 부정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 말해봅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체언이 왔어요. 밖에를 붙였을 때는 조사인데 뒤에 부정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라는 식으로. 그 뒤에 서술부에 부정의 서술어가 오면은 밖에는 앞말에 조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외의 뜻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나 이렇게 체언이 온다 하더라도 밖에 여러 명이었다. 나 이 외에 이런 뜻으로 할 때 뒤에 부정의 서술어가 없죠. 그럴 땐 띄었습니다. 또 하나 3번 해서 적어 놓으시기를 바깥에 있죠. 그죠? 따라서 바깥에 준말로 밖에 너 밖에 나가놀아라. 이럴 때 밖에는 바깥의 준말이므로 너 띄우고 밖에 이렇게 써야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2절의 이전명사, 단위 명사를 쭉 볼까요? 42항 갑니다. 이전명사는 띄어쓴다. 이전명사 앞부분에는 주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관형사형이 주로 옵니다. 아는 기본형이 알다죠. 는이 관형사형 어미로 관형사형입니다. 것, 보편성 이전명사. 나도 할 수는 주어성 이전명사. 먹을 만큼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큼은 부사성 이전명사입니다. 그 외에 뜻한 뜻한이 관형사형이므로 발을 띄어쓰죠. 떠난 띄우고 지. 이 띄었을 때 붙였을 때 기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밑에 설명지 갑니다. 1번은요. 자, 남자들 학생들처럼 이렇게 복수의 전미사를 말할 때는 전미사는 붙여서지만 두 번째, 둘째 줄 보세요. 2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 밑줄 그으시고요.
예문에 쌀, 보리, 콩조, 기장 이렇게 명사가 쭉 2개 이상이 열거되어 있을 때는 이럴 때 들은 이전 명사입니다. 등의 용법과 같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물이 열거된 구조 뒤에 들이 올 때는 전미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띄어 쓴다는 얘기. 뿐대로만큼 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42항에 보면은 지금 뿐대로만큼 따위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가면은 예를 바로 들겠습니다. 가령 너대로 할 때 대로는 이렇게 붙여 쓰죠. 아는 대로 밝혀라. 이럴 때는 띄웠습니다. 형태가 똑같은데 한 단어가 형태가 같겠죠. 응당. 한 단어가 문장 속에서의 위치, 기능 여러 가지 차이에서 보이는 이렇게 품사가 둘 이상 나타나 연결될 경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품사의 통용 그럽니다. 품사의 통용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때의 대로는 앞말에 붙였으면서 뭐가 되겠다? 조사가 되고요. 이럴 때 대로는 앞말과 띄었으면서 이전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품사가 달라지면서 붙여쓰고 띄어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판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앞말에 선행하는 문법적 요소가 어떠한가 합니다. 자, 너는 뭐죠? 너는 대명사로 체언입니다. 체언. 명사, 대명사, 수서가 체언이죠. 체언의 뒤에 오면 대로만큼 뿌는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되고요. 아는은 뭐가 됩니까? 이건 관형사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문법에서는 관형사형을 관형으로 평가합니다만 관형사형은요 기본형이 잡힙니다. 기본형 가능해요. 관형사와 차이점이죠. 그래서 알다가 되지 않습니까? 알다에서 어미 변화해서 는이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은 체언을 수식하게 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대로가 일단 띄었으면서 최소한 여기 수식을 해야 되니까 체언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띄었으면서 이전 명사는 되어야 체언이 가능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뿐대로만큼의 앞에 체언이 오면 붙여쓰고 관형사형이 오면 기본형이 잡히는 형태의 관형사형이 오면 띄어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시겠네요. 2, 3, 4번 같은 얘기고요. 다음에 5번의 만 보죠. 352쪽입니다. 만이 정답만 알고 이럴 때는 정답만 한정의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붙여쓰죠. 또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비교도 붙였습니다. 비교의 의미는 보조사. 그런데 둘째 줄에 경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밑줄. 철수는 저라는 공부한 지 1년만 할 때 경관 시간이. 근데 1년 띄우고 만입니다. 앞에 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만은 뭐다? 띄었으면서 이전 명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에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니은지, 은지. 이때는 붙였었죠. 막연한 의문, 막연한 의문의 뜻을 실 때는 는이나 은지를 붙였습니다. 어미의 일부고. 다음에 둘째 줄 경과의 시간을 나타낼 경우 그가 돌아온 지 2년 이런 경과의 시간일 때 온 띄우고 지죠. 이때는 이전 명사입니다. 이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 띄어쓰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의 차도 알아두시고 8번의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4는 단위를 나타낸 명사는 띄었습니다. 우리가 단위 명사로 주제별 고의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 수량과 계측지를 좀 알아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 차인데 금소돈 한도는 3.75g 쇳날이 옷 한 벌 10살 조기 한 소는 한 소나기에 잡히는 분량 2마리를 뜻합니다. 연필 한 자로 벗은 한 죽은 10벌이란 뜻입니다. 10벌. 자, 집안채 신듀칼레 북어 한 쾌는 20마리죠. 이렇게 단위명사는 앞말과 띄어쓰는데요. 다만 잘 알아두세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2시 30분 5초
제1과 이럴 때 시분초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했다. 이전 명사이지만 붙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숫자와 어울린다. 뭐 3학년 6층 마찬가지. 그리고 1446년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붙여 쓰립니다. 일반적으로. 자, 연결해두고 거기 제1과에 제 동그라미 치고 밑에 제1 실습실에 제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알아둘 게 이 제는 말이에요. 제는 접두사입니다. 순서를 말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 제 있죠. 한자어입니다만은 이런 한자예요. 제 이것은 뭐다? 순서를 의미하는 접두사다. 접두사는 단독에 띄어쓰기를 못합니다. 단독에 띄어쓰기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제1과다. 제1과 이렇게 붙여쓰는 거 허용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제1과 이렇게 띄었어야 맞겠죠. 그러나 여기 제를 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1과 제를 띄어서는 틀리게 된다. 왜? 접두사기 때문에 바로 뒷말과 붙여서야 가능하다라는 것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한번 쭉 참고하고요. 44안 갑니다.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십진법이었거든요. 이제 만 단위예요. 한글로 적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도 마찬가지. 12억 띄우고 만 단위니까 3,456만 띄우고 7,898 이렇게. 자, 숫자로 적어도 마찬가지라는 것 알아두십시다. 우측에 다만 금액을 적을 때 원 있죠, 원. 원은 원래 그 화폐를 말하는, 화폐 단위를 말하는 단위 명사입니다. 그래서 20원 할 때 20 띄우고 원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변조를 방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따위에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5번 갑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겸, 내지, 대, 등, 및 이런 따위에 두 말을 열거하거나 여러분들 이어주는 이런 말들은 띄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3번의 내지 봅시다. 내지의 뜻은 뭐냐?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할 때 내지 이런 표현 쓰죠. 저 46강 보죠. 단음절은 하나의 음절이에요.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46강에 보시면은 한 음절이죠. 원래는 띄었어야 맞겠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한 음절씩 붙였습니다. 그때 띄우고 그곳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은 알아둘 게 모두 고유어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봅시다. 이 외가 맞을까? 이 외가 맞을까? 이 외에 할 때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그 외가 맞을까? 그 외가 맞을까? 자, 무조건 한 음절이라고 이렇게 두 개씩 붙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그 외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 외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 글은 고유어고요. 여기 외가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띄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외는요, 여기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외는 이렇게 띄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한자거든요. 이 외 이렇게 굳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밑에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용 관련 47항 보시겠습니다. 보조용어는 본용어에 대해서 본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술의 기능을 다 못하죠.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고딕으로 되어 있죠.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린다, 깨뜨려 버렸다, 뜻하다, 추측 보조 형용사, 만하다. 이럴 때 만하다 구조는요, 주로 앞에 할 이런 관형 사용하면서 만하다 구조가 되면 얘는 가치 보조 형용사입니다. 법하다, 성쉽다, 척한다. 척한다는 체한다와 같이 쓰이면서 가식 보조 형용사. 그래서 이게 앞에 오는 본용어가 붙여서도 됩니다. 니은처럼. 근데 다만 알아두세요. 별. 앞말에 조서가 붙었다. 이 본용어에 조서가 붙었다. 잘도 노라 많이 없다면은 노라 나는구나 띄어쓰고 붙여쓰고 가능하지만 노라 뒤에 많이라는 보조사가 딱 붙을 때는 조사가 붙을 때는 반드시 나는구나 하는 보조용어를 붙였으면 안 됩니다. 앞말에 조사가 올 때 주의하고요.
책을 읽어도 도 동그라미 역시 같은 맥락. 그리고 뒤에 합성 동사가 왔다. 내가 덤벼 들어보아라 할 때 덤비다 들다로 앞말의 본용어이 합성 동사이다. 그러면 보아라라는 보조용어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본용어는 즉 앞말에 뭐가 조사가 붙을 경우와 다음에 앞말이 합성 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용어를 띄웠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쭉 예들 한번 보조용어의 의미들 가다, 진행, 다음에 대다, 뭐 강세, 들이다, 봉사, 보다, 시행 뭐 이렇게 보조용어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본래 뜻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쓰이면서 앞말의 본용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355쪽 보면은 그러네 아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태라면은 이건 문장이 달라집니다. 원래 본용어는 플러스 보조용어에서 서술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문장의 혼문장 구조가 많은데 지금 서가 붙게 되는 구조 같으면 해석상 이건 겹문장이 됩니다. 자, 시험삼아 고기를 잡아본다. 그런데 잡아본다 할 때 본다의 뜻이 없고 그냥 잡는다는 해석이 얘기되고 본다가 보조용어로 쓰였다면은 붙여쓰고 띄어쓰고 가능합니다만 고기를 잡아서 이런 서의 의미 해석이 있다. 의미적으로 가령 고기를 잡아서 본다면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본다. 단독의 보조용어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서술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반드시 띄웠어야 됩니다. 서술어 두 개를 붙여 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겹문장이 되는 셈이죠. 자, 나머지 연결해 두시고요. 저 4절에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이름, 성과 호 이건 붙였어요. 김양수, 서화담. 그러나 호가 먼저 오고 성명이 뒤에 오면 호는 화담, 서경덕 같으면 붙여쓰는 사람이 없죠. 호가 먼저 올 때는 응당 띄었습니다. 최영신 씨 주의하고요. 스몰 a.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 호칭어 관증명, 박동식 박사, 충무공 스몰 b. 이순신 장군이 관증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칭어 관증명은 띄어쓰는데 시와 거기 충무공 이런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40 지금 8항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 이름, 우리 한글 표기는 성명을 붙였습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도 붙였으나 호가 앞에 올 때는 띄어쓰게 되죠. 그리고 호칭어와 관증명은 띄어쓴다 이런 기준인데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첫 번째는 뭔데요? 시입니다. 이 시. 이 시는 한자예요. 한자. 이렇게. 한자는 성시입니다. 성시인데 먼저 시가 이렇게 띄었을 때가 있어요. 띄었을 때는 뭐냐 하면 얘가 이전 명사라는 얘기. 이전 명사를 쓰일 때는 주로 이제 높임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드렸습니다. 가령 보십시다. 최지평. 제 이름입니다. 자, 최지평 씨. 최지평 하는 것보다 씨 하는 게 조금은 높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성을 빼고요. 지평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성만 써가지고 혈통을 얘기하는 성만 써가 최씨 할 때는 어떻게 쓰는가? 역시 띄었습니다. 이렇게 최씨. 이들은 개인이에요. 최씨가 거인을 맡으시오. 라는 것처럼 요즘엔 최씨, 박씨 이러면 조금 속된 표현이다 이렇게 읽히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는 붙여쓸 경우가 있어요. 시를. 자, 이렇게 붙였을 때는 얘가 전미사인 셈이에요. 접사.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럴 때는 성시의 성의 연장선에서 이해됩니다. 성시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최씨 무신정권. 이건 개인이라 볼 수 없죠. 제가 성을 가진 이런 성시 연장입니다. 최씨 무신정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붙여 쓰겠죠. 걔는 박씨 문중 사람이다. 마찬가지 박씨의 성을 가진 성시 연장이니까 이렇게 붙였죠. 박씨 문중 사람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제가 언급한 뭐가 있다? 충무공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충무공, 문정공 뭐 이런 표현이나 다음에 세종, 덕종 흔히 왕명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호라 그래요. 시호.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시호. 시호가 뭐냐? 시호. 자, 이게 시호인데 시호는요. 호입니다. 호. 이것도 호예요. 시호. 이 유신이나 왕이 죽은 후에 추정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뜻을 기리거나 뭐 존경의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이나 왕이 죽은 후에 추정하는 이름이므로 시호의 뜻이 그렇다면 죽은 뒤에 붙입니다. 세종은 살아생전에 왕을 세종대왕 이렇게 안 하죠. 돌아가시고 나서 붙이는 시호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충무공이 있죠. 시호도 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문에 보듯이 충무공, 호가 이렇게 시호라도 먼저 오면 응당 띄었습니다. 율곡이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자, 장군이 관직명으로 이렇게 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성 뒤에 붙게 되면 이 충무공이 붙였어야 할까? 그죠? 아니면 이 띄우고 충무공 이렇게 써야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충무공도 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 뒤에 오는 호, 이율곡, 그 다음에 서화단, 부처수정당, 충무공도 뭐다? 시호, 호다 이런 말씀. 이렇게 띄어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시와 다음에 호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읽어두면 되고요. 자, 49행 보죠. 성명 위에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대한중학교 단어별로 띄어쓰는 기준입니다. 한국 띄우고 대학교 띄우고 사범 띄우고 대학. 그러나 고유명사는 단위별 대한중학교 또는 한국대학교 유니버시티 띄우고 단과대인 사범대학 이렇게 써도 된다. 단위별로. 자, 명확하게 이해 좀 해두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50항에 가면은 전문용어 조금 전에 고유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고유어가 아니라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단어별로 띄었으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용어는 주로 병명, 무기명 이런 겁니다. 단어별로 띄었으면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 군데 띄었었죠?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렇게 띄었으면서 모두 붙여질 수 있다. 그죠? 이언처럼 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렇게 자, 1번에 이제 설명지가 합니다. 전문용어는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 간단한 보면은 좀 전에 관형사형 배웠잖아요. 간단하다 기본형 잡히고, 기본형이 잡히면 관형사형입니다. 도면 그리기 할 때, 원래는 간단한을 빼버리면은 도면 그리기 할 때, 그죠? 도면 단독으로 그리기와 붙일 수도 되고, 띄울 수도 됩니다만은, 앞에 꾸미는 말이 있을 때는 도면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도면을 띄우고 그리기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다음에 3번도 읽어두고 4번 중요합니다. 동식물명, 분류학상의 단위를 우리가 학명 그래요. 보통 학명, 어린이 학명. 이런 경우에는 주로 우리말로 된 품종 이름들이 많죠. 무조건 붙였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단어별로 안 돼요. 사과 띄우고 나무가 안 됩니다. 품종이나 학명 따위 쇠가나무, 감나무, 푸른 누룩, 곰팡이, 이른봄, 애호랑나비 이런 식으로. 자, 5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말 명사에는 붙였으나 외국어 붙을 때 우리말 명사하면은 한조도 되고 다음에 우리 고요도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북해, 희망봉, 제주도, 영일만, 중국역, 서울역, 인천항까지는 붙였었죠. 그리고 뭐 한전어 고요가 앞에 옵니다. 근데 외국어 리오그란데 띄우고 강이에요. 낙동강 띄워쓰는 거 없죠. 근데 외국어 리오그란데강, 타이완섬 띄우고 앵글로색슨 족 이런 것, 후지산 이런 식으로 읽어봅시다.
다음에 6번도 한번 이어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357쪽에 도움닫기 이제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 1번 이번 일은 내 마음대로 자 대로만큼뿐 앞에 마음이 천이 왔으므로 붙였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닫기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할 수 있죠. 하나 알아둘 게 가치 같은 거 띄어쓰기를 조금 더 우리 뭡니까 바로 규정에 나와 있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눈같이 희다 다음에 나와 같이 가자. 자, 똑같은 형태인데 어떻습니까?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자, 눈같이 희다 할 때 눈과 붙였었죠. 나와 같이 할 때는 같이를 띄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으면 뭐가 되겠다?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될 때는 뭐뭐처럼 보조사처럼 뭐뭐처럼의 의미 해석이 돼요. 따라서 눈처럼이다 이렇게 앞에 채연이 오고 이럴 때는 붙여쓰고 나와 같이 할 때는 이때는 뭐다? 부사입니다. 가치가 어떻게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의미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치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이잖아, 같은. 자, 같은은 어떻게? 같은은 무조건 띄었습니다. 기본형이 잡히죠? 기본형이 같답니다. 잠깐만요. 기본형이 같다죠. 자, 이렇게 기본형이 같다. 쉽게 말하면 같다는 갖는다가 안 되므로 형용사예요. 품사가. 자, 형용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같고 같이 같은 따위에 무엇이다? 어미 변화입니다. 어미 변화는 활용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같고 같이에서 품사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국어에서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의 무슨 형? 이 은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죠? 같다 기본형이 잡히고.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품사 단독은 띄었어요.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자, 관형사형 기본형이 잡힌다고 얘기했죠. 품사를 말하시오 하면 형용사입니다. 관형사가 아니라 잠시 관형사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같은은 무조건 띄었어야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받아 띄우고 같은입니다. 양쯔강은 양쯔는 중국의 뭡니까? 본래의 음대로 양쯔로 읽게 되면 외국어이기 때문에 양쯔강은 띄었습니다. 좀 전에 본 뭡니까? 리오그란데 간 것 같죠? 그래서 양쯔강 같은 경우에 양쯔는 중국의 본음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을 띄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우리가 양자강 하면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띄어쓰고 이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쯔가 외국어고 이건 우리 양자는 우리 한자로 표현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자반의 그 책은 우리가 즐겨 있는 책입니다. 입니다는 이다의 높임 표현이니까 붙여쓰죠. 이다가 서술격 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부재 중 중요합니다. 여러분 16번에 5번도 비중이 조금 있어요. 부재 중, 언연 중 16번 계속 설명이 되는데 그 선택지마다 비중이 있습니다. 부재 중, 언연 중, 부지 중, 부지불식 간의 부지 중 이런 경우에 몇몇은 이 중이 전미사를 이렇게 붙였어요. 몇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 이럴 때는 전미사지만 일반적으로 중은 띄었습니다. 이 중, 가운데 중. 띄었으면서 일반적으로 이전 명사예요. 뭐뭐 하는 가운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붙여쓴다는 거 조심스럽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의 중, 출타 중 할 때는 모두 띄었습니다만은 부재 중, 언연 중, 부지 중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쓴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외에 17, 18번 한번 연결해 두시되 여러분 17번에 보면은 1번, 2번에 간이 있잖아요. 17번 1번에 간, 2번에 간. 각 소대 간 간격을 유지를 할 때 무엇 사물과 사물의 거리나 그 관계를 얘기할 때는 띄었습니다. 간이 이전 명사로.
그러나 꼭 알아둘게. 국화 전시회는 보름간 앞에 시간을 의미하는 바가 나오면 간을 붙였어요. 시간의 의미, 동안을 의미하는 게 있으면 간을 붙여쓴다. 이 간에 띄어쓰기, 한자로 사이간자죠. 그러므로 붙여서야 하므로 2번이 답입니다. 시작한 김에. 자, 선지 3번에 고 노무현, 고 띄어쓰고, 당열차, 본교회 띄었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단위와 개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부단동, 동은 열자루, 미역 한뭇 10장 또는 생선 10마리 되죠. 뭇 알아두고 버섯한죽 10벌, 바늘 한 사면 24개라고 우리가 주제별 고유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계란 한 꾸러미는 10개고 계란 한 판은 30개다라는 계측치, 수량을 명확하게 아셔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띄어쓰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띄어쓰기 많이들 우리 틀리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 맞출 수 있도록 연기를 해 두자고요. 잠시 쉬었다가 50이란 그 밖의 것부터 이어가겠습니다.